남들도 제가 최고점이더라고요. 남들도 실수를 많이 했나 보네. 남들은 근데 어, 그러니까 저는 개념 문제에서 실수를 좀 많이 했고 어, 남들은 그냥 계산 문제를 못 푼 거예요. 어, 계산이 그냥 그러면 어렵진 이제, 않은데 음, 힌트가 이제 못 풀 정도에 나왔나 봐요. 개념 문제가 아무래도 배점이 좀 작으니까, 그지? 저희 학교 그 과학자 내기를 유명하거든요. 어, 그래서 뭘 발견한 과학자 이름 음, 음, 이렇게 음, 나중에 쌤이 생명도 잘 봤지? 생명 어, 생명은 어, 이등일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근데 그것도 계산 문제에서 틀린 게 아니라 음, 계산 문제에서 음, 하나를 잘못 음, 그거를 그게 근데 애들이 꽤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동전자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 생명도 어쨌든 뭐 1등급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 동전자 수가 많으면 넘어갈 수도 있지. 음, 기말에서 유전할 때 좀 갈리겠지, 뭐, 그치? 자, 2단원 갑니다. 2단원은 여기는 원자의 세계. 자, 이 원자는 좀 변천사가 좀 있죠. 응? 우리 어렸을 때 돌턴이라고 들어서 돌턴. 돌턴의 원자설. 그죠? 돌턴의 원자설이 뭡니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게 원자설이잖아요. 근데 이 원자 안에 보니까 돌턴의 원자설인데 이제 좀만 더 크게 그릴게요.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있네. 사실은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톰슨 이전에 누가 먼저 실험을 했냐면 크룩스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D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냈고 이제 그러면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마이너스 띄는 게 있다고?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것도 있겠네. 그래서 양극선 실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자가 있다. 자, 실질적으로 전자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이 사람은 톰슨 이렇게 들어가요. 내 책에 크룩스는 잘 안 나와. 어? 알겠지, 그치?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전자 발견 톰슨 뭐 이렇게만 나오죠. 그리고 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실험도 더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 이렇게 들어가고 러더퍼드는 이 원자 핵 안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이 있다.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다. 자,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까지 해서 예측.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 중성자를 실제로 발견한 사람, 이게 시대 흐름 순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중성자 발견인 체드윅 이렇게 들어갑니다. 체드윅은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톰슨의 제자가 러더퍼드고 러더퍼드의 제자가 체드윅이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은 거야. 그 톰슨은 자기도 노벨상을 타고 자기 아들도 노벨상을 타요. 톰슨 제자 중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5명이나 있어. 대박이죠. 어? 그지? 그러니까 톰슨의 가족도 되게 유명한 과학자 집안이고 더 유명한 집안도 있긴 해. 퀴리 부인,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은 뭐 아빠, 오빠 막 뭐 그리고 뭐 형부 막 자기 언니 다 과학자 집안. 그쪽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긴 하죠.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처음에 자, 전자 발견부터 갑니다. 톰슨.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요. 자, 이 음극선 실험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이제 방전관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방전관,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전류가 흐르는 관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극에다가 금속판을 이렇게 하나 연결해 줘요. 그리고 마이너스에는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자 구조를 잠깐만 보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하고 여기는 전자가 아닌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죠. 그치, 그치? 근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요 전자가 원자 핵과의 인력을 이겨내고 원자 바깥으로 뛰쳐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전압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전자에다가 뭐를,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전자가 뛰쳐나와 원자에서. 알겠지? 그리고 자, 반대편에 여기는 플러스 극에다가 금속 링을 하나 탁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빠져나온 애들이 요 구멍을 통해서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얘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다 미리 형광 물질을 좀 발라놔. 그래서 얘 와서 부딪히면 번쩍번쩍 하겠지, 이렇게. 뭔가가 나오는 게 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지나가는 길을 알아보려고 여기도 미리 형광물질을 뿌려놔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이 보여. 응?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하나씩. 첫 번째, 세부 실험이 있어요.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 앞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해 봤더니 그림자가 만들어지더라. 요거는 전자,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람개비에다가 음극선을 충돌을 시켜봤어요. 그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 요거는 전자가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알겠지? 질량이 있어야지만 역학적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 알겠지? 그치? 자, 세 번째는 전기장 있지요? 전기장이 뭔지 알지? 뭐 전기가 흐르는 공간이지 뭐. 요 전기장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양쪽에 서로 반대전을 띄게 해놓고 여기다 음극선을 통과시켜 주면 휘어져요.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져. 얘가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지는 이유는 얘가 무슨 전하를 띄고 있구나?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이제 실험을 할 때 요 금속판 있잖아요. 이 금속판을 막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리튬도 한번 써보고, 나트륨도 써보고, 막 칼륨이라는 금속도 한번 써보고, 꼭 금속이 아니어도 돼. 막 기체 같은 거 써도 상관없어요.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음극선에 휘어지는 정도가 다 똑같더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냐면 요거를 전자의 비전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전자의 비전하는 전자의 질량분의 전자의 전하량, 이걸 전자의 비전하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일정하다. K는 그냥 일정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전자가 질량이 다 뭐하다? 다 똑같다.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다 뭐하다? 다 똑같다.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다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모든 원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알겠죠? 그래서 톰슨은요,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푸딩 모형이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분명히 원자 안에는 플러스도 있을 텐데 그 플러스의 정체는 아직 모른다. 이 공간 자체가 플러스인 건지 아니면 입자가 있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를 잘 보면 동그라미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생각을 이제 이어받은 러더퍼드가 있죠. 러더퍼드는 저 플러스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야. 자, 이제 실은 어떻게 해봤냐면 이렇게 생긴 방전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얘는 앞쪽에 구멍이 이렇게 뽕 하나 뚫려 있어.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플러스 전화를 반대쪽에는 또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해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거기에다가 금속 링을 하나 탁 연결해 놓고 여기다 H2 이제 수소 기체를 이렇게 넣어 놓는 거야. 알겠지? 여기다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 그러면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로 되고 얘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면 수소 이온이랑 이렇게 전자로 찢어져. 그럼 이제 H 플러스 있잖아요. 이 H 플러스가 이 구멍 사이로 빠져나온다 이제. 빠져나와서 가다가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지고 자 이제 기체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자 리튬으로 실험을 하면 좀 더 멀리까지 가야지 이게 휘어져. 나트륨을 기체로 만들어서 얘도 실험을 해보면 얘는 또 더 멀리까지 가야지 이게 휘어져. 누가 제일 많이 휘어져? H 플러스가 제일 많이 휘어졌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를 하니까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 아니면 그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수소가 제일 많이 휘어졌을까? 질량이 뭐하니까?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것 중에 질량이 제일 작은 게 누구구나? H 플러스구나. 그래서 얘를 요거를 양성자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야. 그러니까 양극선 실험은 골드슈타인이 한 거고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자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전자 퍼져 있죠. 그리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것도 자 아까는 동그라미가 없었는데 이제 동그라미가 생겼지. 그러니까 요게 질량수 일자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맞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입자 발생기를 하나 탁 갖다 놔. 알파 입자는 얘네 정체가 뭐냐면 질량수 4짜리인 헬륨 원자핵이에요. 얘는 질량수가 얼마짜리고 얘는 4짜리, 얘는 질량수가 1짜리니까 무거운 놈을 가벼운 애들이 있는 곳에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주 작은 승용차랑 덤프트럭이 충돌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밀고 나가겠지 그냥. 그렇잖아, 그지? 튕겨나가진 않겠죠, 그죠? 트럭이 튕겨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그러고 실험을 해봤어요. 자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긴 칸막이가 하나가 있는데 원래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평면으로 그릴게요. 자 앞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고 자 여기에 진짜 금 있잖아요. 실제 금으로 금박을 만들어요. 실제 금이야. 금은 원자 번호가 79번입니다. 금을 쓰는 이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이 금이어서 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알파 입자 발생기를 갖다 놓고 이제 쏘는 거야, 이를. 그러면 실제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대로 뭐 하는 게 많아. 그대로 직진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맞고 심하게 산란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실험을 잘못했나?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튀어져 나오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실험을 엄청 많이 반복을 해봤는데 근데도 계속 튕겨져 나오는 게 있는 거야. 자기도 물론 실험을 해봤겠지만 조교들도 겁나 잡았을 거야. 다시 해봐라. 이거 튕겨져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실험할 때마다
소량이긴 하지만 튕겨져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본 거지. 이제 어떻게 생각을 바꿔봤냐면 혹시 이 플러스를 띄는 애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 모여 있다면 금이 79번이니까 양성자가 79개나 모여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면 덩어리가 크니까 질량이 훨씬 더 헬륨 원자핵보다 클 수 있으면 얘를 뭐 할 수도 있겠지. 튕겨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또 무선전을 띄고 있으니까 양전하까지 띄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를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설명이 돼. 에이, 근데 대부분은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크기가 뭐하다고 생각해 주면 되지? 크기가 작다. 자, 이 그림상에서는 크기가 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 크기가 엄청 작아요. 이 원자가 운동장 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 원자 핵의 크기는 운동장에서 발견되는 돌멩이 하나 정도밖에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원자 대부분은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뭐를 하고 직진을 하고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만 뭐를 한다. 산란이 된다.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좀 찜찜한 거야. 근데 뭐가 찜찜하냐면 아니 왜 톰슨도 그렇고 러더포드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플러스가 다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끼리는 서로 뭐가 작용하니까?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지? 아 이게 모여 있다? 플러스 띄는 것끼리 좀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플러스끼리 모여 있는 거 이상하지 않냐고, 그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겠죠. 근데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어느 한 가지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치? 자, 봐. 수소는 양성자가 1개짜리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짜리인데 질량은 2배 차이가 아니라 몇 배 차이가 나더라? 4배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질량이 큰 뭔가가 혹시 더 있는 게 아닐까? 양성자랑 전자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나 봐. 그래야 이 질량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혹시 질량은 크지만 전하를 띄지 않는 무언가가 양성자와 양성자가 밀어내는 걸 못 밀어내게 잡아주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입자를 이제 중성자인데 중성자를 러더퍼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중성자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한 일이 되게 많지. 양성자 발견했지, 원자핵도 발견했지, 중성자 존재도 예측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 이제 이 생각을 이어봐야 돼. 중성자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자, 한 1930년대까지는 와야 되니까, 알겠지?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에 체드윅이 실험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체드윅의 실험은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이라고 해줘요. 러더포드의 실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 이름이 달라요. 자, 이렇게 베릴륨을 아주 얇게 박은 하나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플러스로 길다란 터널을 만들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아주 길게 터널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 다음 이 베릴륨 박판에다가 알파 입자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띠는 뭔가가 떨어져 나온다면 여기 가서 이렇게 붙을 거고 플러스를 띠는 게 나온다면 반대편에 와서 이렇게 붙겠죠. 근데 전을 띄지 않는 게 있다면 얘는 붙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오는 게 있겠다. 근데 실제로 터널을 빠져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성자. 됐지, 그치? 요렇게 해서 입자들을 다 발견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 입자 발견 순서를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됐어요? 전자. 그럼 왜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이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랑 두 번째는 원자에서 떨어지기가 쉬워, 전자가.
실제로 이거 펜 있잖아. 펜을 옷에다가 살짝만 문질러도 여기서 이미 수많은 전자가 이동을 했어요. 벌써. 전자를 떨어뜨리기가 되게 쉬워요.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줘도 전자 쉽게 빠져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자 쉽게 발견한 거고, 그럼 왜 중성자를 가장 마지막에 발견을 했느냐? 중성자는 쉽게 떨어져 나오지 않을 뿐더러 원자핵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하를 띠지 않으니까 늦게 발견이 됐다. 알겠지? 이게 이제 개념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안 써도 되겠지? 그지? 자, 네, 보겠습니다. 이거는 빈칸만 빨리 채울게요. 톰슨은 여기는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했다. 음극선 실험. 그 다음에 장애물에다가 음극선을 쪼여주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직진성. 바람개비에다가 음극선을 충돌시켜주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해요. 이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 질량. 그냥 질량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기장에서는 플러스로 휘어지니까 음전하,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다. 됐죠? 자, 뒤로 가서 이번에는 자, 러더포드는 요 그림 한번 나중에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문제 바로 풀어볼 거예요. 1번. 자, 원자의 구성 입자. 일단은 가는 요거는 전자 발견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원자 핵 발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모든 원자에서 가하고 나는 같은 수만큼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근데 원자 핵은 한 개씩밖에 없어요. 전자는 원자 번호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가가 나보다 먼저 발견이 됐죠. 자, 나는 원자 크기 대부분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뭐의 대부분, 그렇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번. 자,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요, 뭐를 알 수 있냐면 답이 바로 나오네요. 1번. 원자 내부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다. 자, 나머지 원자핵은 원자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한다. 땡. 일부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오는 걸 봐서 원자핵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원자핵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까지는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알겠죠? 그리고 원자핵 안에 전자가 있다는, 말이 안 되죠. 전자는 바깥쪽에. 1번. 이렇게. 자, 뒤로. 이번에는 요게 사실은 1, 2, 3, 4, 5번이 시대순으로 원자 모형을 나타내 준 거거든요. 이게 돌턴의 원자설, 원자 모형입니다. 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기억에는 2번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원자핵을 러더포드가 발견하고 이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보의 원자 모형이에요. 소수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원자의 바깥쪽에 어디든 다 존재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만약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이 원자의 바깥쪽에 어디든 다 존재할 수 있다면 무지개와 같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요. 알겠지, 그치? 근데 여기까지 과학자들이 이제 요때 당시에 알아내고 나서, 야, 이제 우린 찾을 거 다 찾았다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오만할 때죠, 오만할 때 과학자들이. 그래서 막 핵폭탄도 만들고, 그치? 좀 오만할 때.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막 공간 이동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지? 뭐 물질 뭐 쪼개다가, 원자, 뭐 전자 다 아니까, 다시 뭐 합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생지를 공간 이동을 시킨다? 그 여기서 그냥 핏덩어리로 나와. 합성이 안 돼, 합성이 다시. 원래대로 합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자의 위치, 전자의 패턴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되돌려 놓지를 못한단 말이야. 봐봐. 현대 이게 마지막 게 현대 원자 모형인데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저기 뭐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애매하죠. 이걸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패턴도 아직은 몰라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자의 위치하고 전자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다. 이런 쪽으로 불가능하다. 응? 알겠지, 그지?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나타날 때도 있긴 하니까, 만약에 전자 패턴을 다 우리가 읽어내는 날이 온다면 인간은 신이 되는 거야.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냥 뭐 암에 걸렸다. 빛만 몇 번 쬐어서 전자만 다시 패턴만 건강한 사람 패턴으로 돌려놓으면 암세포가 그냥 사라져. 어차피 물질을 하는 게 뭐야 결국은 다 전자 패턴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질,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이제 막 세포 분열을 하다가 이 텔로미어,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다 다르면 세포가 죽는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걸 다시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젊은 세포로 안 늙죠. 다시 젊은 세포로 다 되돌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캡슐 안에 들어가서 빛만 몇 번 쬐었더니 20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쌤이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체린이는 아직 뭐 죽으려면 아직 한 80년은 남았으니까. 너는 볼지도 몰라. 근데 그죠? 그지? 근데 좋을 것 같지는 않아. 영원한 게 항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입자 성질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이제 조금 전에 알아본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요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자, 하나는 상대 질량, 하나는 상대 전하량, 그리고 실제 전하량.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성자는 이렇게 적을까요? 그냥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전자는 일렉트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상대 질량은 양성자랑 중성자는 비슷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성자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사실 이 중성자는 좀 되게 불안정해서 진공 상태에다 중성자를 혼자 넣어놓잖아요. 그럼 양성자로 변해요. 양 중성미자 하나 빠져나오고 양성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 때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우주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1대1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양성자랑 중성자수 비율이 7대1로 변하더라. 그지? 중성자가 양성자로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알겠지? 자,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질량이 엄청 작아서 얘는 약 184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 얘기할 때는 그냥 전자 질량은 무시해요. 너무 가벼우니까. 자, 상대 전하량 플러스 1, 전하 없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죠. 자, 전자는 크기는 작지만 전기적인 세기는 양성자랑 뭐하다? 동일하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전하량이요.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들어가죠. 자, 사실은 양성자랑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질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기적인 세기는 같지만, 그치? 그래서 양성자가 입자가 아주 제일 작은 입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치? 얘가 기본 입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왠지 질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양성자를 실제로 쪼개봤죠.
그러니까 더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잖아요. 쿼크라고 하는 게 되죠. 쿼크. 그치. 그래서 양성자는 업쿼크 몇 개랑 얘는 업이 3개나 있어요. 업 2개. 그치? 다운쿼크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가 몇 개가 들어있다. 2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업쿼크는 하나가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하를 갖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를 갖고 있더라. 그치?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더 더해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 되는 거죠. 상대값으로. 그치? 얘는 얼마가 되는 거고 얘는 0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센 힘이 바로 누구냐면 강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력. 강한 핵력. 처음 들어봐? 요즘 물리에서도 그런 거 잘 안 하나? 이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강한 핵력은 이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양성자 간에 잡아당기고 양성자랑 중성자 간에 잡아당기고 중성자랑 중성자 간에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양성자랑 중성자는 지금 반대 전하를 띠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서로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걸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 힘이 엄청 세요. 엄청 세요. 그래서 그게 쪼개질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쪼개지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져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핵폭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핵이 쪼개질 때가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그런 핵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폭탄이 되는 거고 무슨 이야기지, 그치?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원자 번호는 이제 누가 결정해 주냐면 양성자 수가 결정하죠. 근데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해준 게 질량수다. 됐지, 그치?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나트륨, 소디움이 있다면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를 왼쪽 위에는 여기는 질량수를 적어주는 자리입니다. 11, 23 이런 식으로 적어주죠. 얘는 양성자는 몇 개? 11개. 중성자는 몇 개? 12개. 전자는 11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도 하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모즐리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 100년 전이야. 되게 오래됐죠. 뭐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 때 양성자를 하나씩 하나씩 셌나요? 못 세요. 너무 작아서 셀 수가 없어. 현미경으로 보면 되죠. 안 보여?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이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광선 이용하거든요. 광학 현미경은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더 작은 애들은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전자 현미경은 나노미터 단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 반지름이 피코미터 이렇게 들어가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그러니까 근데 양성자나 중성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도.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원자 번호를 어떻게 정했을까? 대충 찍었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원자가 있고 이제 전자 껍질을 나타내 준 거예요. 전자 껍질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안쪽 껍질에도 전자가 있고 이 바깥쪽 껍질에도 이렇게 전자들이 있겠죠. 자,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질까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죠. 전자가 에너지가 알지 이거 그지? 바깥쪽에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쏴주냐면 음극선을 쏴요. 자, 이 음극선의 정체는 전자입니다. 전자에다가 전자를 쏘는 거죠. 기관총을 쏘듯이 막 쏴. 그냥 하나만 걸려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를 팅 하고 이제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 안쪽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내려와요.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이 원자 핵에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요게 빛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은 파동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커지고요.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을 분석을 했을 때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에너지가 뭐하네 더 많네.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가진 양성자가 더 많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번호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원자들한테 음극선을 쪼여줘서 그때 나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서 원자번호를 정한다는 거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쉬운 거긴 한데 그래도 빈칸을 채우고 가야 되니까 자, 여기 잠깐 보시죠. Mg, 자, 마그네슘은 양성자 12개, 중성자 12개, 전자도 12개 이렇게 되죠. 자, 마그네슘에는 전자 2개 예를 쓰니까 12개, 12개 전자는 10개. 자, 산소 원자는 8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산화이온은 8 여기는 얼마? 전자 2개 얻어왔네요. 1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하나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요. 원자 핵의 전하되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양성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은 뭐에? 양성자의 전하량의 합과 같더라. 괜찮지, 그치? 그럼 핵 전하량 뭐랑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양성자 수랑 비례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만약 어떤 원소 A가 핵 전하가 4.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성 쿨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그 얘는 양성자 몇 개짜리입니까? 자, 그러면 1.6분의 자, 얘는 4.16에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니까 41.6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몇 개가 나오죠? 이게 26개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26번이 되는 거고 지금 중성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3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수는 얼마가 되겠다? 56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이 양성자, 중성자가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는데 또 문제 나올 때는 은근히 또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팁을 좀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원자 번호가 3번 이상이다.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자 번호는 5번 정도는 되니까 1, 2번은 아니겠죠. 그렇지? 그러면 자, 얘는 원자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얘보다 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많은 거는 중성자라고 생각을 해라. 알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둘은 양성자 아니면 전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Z는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하나 뭐 했다? 얻어왔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게 전자. 니은은 양성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가 얼마? A는 5. 자, 얘는 양성자 7개가 필요하니까 B는 9가 돼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중성자가 6개짜리, 얘는 중성자는 10개짜리 이렇게 됐지, 그치? 기억은 중성자가 아니라 전자. X는 질량수가 얼마짜리입니다? 11짜리. 5 더하기 6. 중성자는 누가 제일 크다? Z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됐죠? 자, 이번에는 자, 질량수 3 이하인 원자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수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중소소가 그렇게 비싸대요. 방사성 물질이긴 한데 쓰임새가 좀 많아서 좀 비쌉니다. 자, 그리고 질량수 3짜리 헬륨도 있어요. 쌤, 그러면 질량수 2짜리 헬륨은 없는 거예요? 네, 얘는 없어요.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 양성자 2개가 있으면 적어도 중성자가 하나는 있어야 돼. 반반하니까 서로 뭉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자, 웃겨. 얘는 양성자 1개짜리, 얘는 2개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질량수가 같은 원자는 가하고 나니까 이거 둘 중에 가랑 나가 있겠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같은 원자는 나하고 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나. 그치?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가. 중성자가 같은 건 가하고 다다. 얘는 중성자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럼 중성자 하나짜리는 얘가 되겠지? 여기에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의 질량수는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맞죠? 자, 나의 원자 번호는 1번이에요. 가의 중성자는 몇 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이제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진도의 목표치는 동위원소까지 끝내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 뒤에 문제 좀 풀어야 되니까. 이 동위원소도 은근히 또 복잡하게 나와서. 자,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르다. 이거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러주거든요. 근데 양성자 수가 같으면 누구도 같나? 전자 수도 얘도 같죠. 양성자랑 전자랑 동일하니까.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질량 수는 얘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치? 그리고 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누가 결정해 주냐면 요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 요걸 결정해 주고요. 요 질량수가 원자의 뭐를 결정해 주냐면 요거는 원자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어차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다. 자, 물리적 성질은 요거는 뭐하다? 얘는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화학적 성질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들어가요. 가연성, 불이 잘 붙나요? 조연성, 남이 타는 걸 잘 도와줍니까? 이런 거. 그래서 질량수 1짜리 수소기체나 질량수 2짜리 수소기체나 불이 잘 붙어요. 그리고 조연성도 질량수 16짜리 산소기체건 18짜리 산소기체건 남이 타는 걸 잘 도와준다. 이런 게 이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는요. 자,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좀 담아놨어요. 이 물이 H2O가 있는데 얘는 1짜리 16짜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얼음을 하나 이렇게 탁 이렇게 올려놨어. 자, 이 얼음이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분자로 되어 있다면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요. 물보다 작아요. 유일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고체 H보다 밀도가 작은 건 H2O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얼음은 물에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수소는 1짜리인데 산소가 18짜리 된 얼음이 있다면 얘가 더 질량이 뭐하니까? 크니까. 얘는 밀도는 얘가 더 클 수도 있죠. 그치? 이런 게 바로 물리적 성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은 질량이라든지 밀도 이런 게 물리적 성질에 들어간다. 됐죠? 자, 이번에는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쟤 이거 수업 끝나고 바로 수업 있어요? 어. 어. 몇 시에 했습니까? 사실 없는데 어. 오늘 제가 내일 있는 걸 오늘 옮겨놔가지고 왜? 왜 옮겼어요? 어. 일정이 생겨가지고 어. 7시인가 7시 반인가. 그럼 이거 끝나고 이제 밥 먹고 하면 되겠네? 네. 그죠? 아, 이거 왜 물어봤냐면, 원래 쌤이 시험 끝나고 애들 공차를 한 잔씩 사주는데, 이 하나는 배달이 안 돼요. 하나는 배달이 안 돼. 그래서 뭐, 이제 수업 끝나고,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가 사 먹고, 그러고 가. 알겠지? 쌤이 아예 카드를 줄 테니까. 대신 카드는 갖다 주고 가야 돼. 네, 봐. 얘는 자연계, 얘는 10%, 얘는 자연계 90%가 있어요. 그럼 봐봐. 얘는 이제 평균 원자량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6 곱하기 100분의 얼마? 10 더하기, 여기는 7 곱하기 100분의 얼마? 9, 10. 그럼 얘는 평균 원자량이 6.9.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자, 좀 우리 내분을 해서 이제 빨리빨리 계산해 볼게요. 자, 6자리랑 7자리가 있는데 7자리가 90%니까 7쪽으로 몇 칸을 가자? 9칸을 가죠. 6자리는 10%밖에 없으니까 6쪽으로 몇 칸만? 한 칸만. 그러니까 평균은 6.9가 됩니다.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이번에는 붕소가 있는데, 자, 붕소는 원자 번호 5번에 질량수가 10짜리랑 11짜리가 얘는 20%, 요거는 8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평균 값이 얼마가 될까요? 요거는 10.8. 왜냐면 11쪽으로 8칸을 가야 되니까. 괜찮지? 10.8. 자, 그다음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17번인데 질량수가 35짜리랑 37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75%, 얘는 25%가 존재해요. 그럼 이거는 평균값이 얼마가 될까?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35쪽으로 몇 칸을 가고 3칸, 37쪽 한 칸이니까 여기가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됐지? 아, 오케이. 여기 이제 브로민. 자, 브로민은요, 원자 번호가 35번이에요. 질량수는 79짜리와 81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자연계 각각 50%씩 존재합니다. 얘는 평균 원자량이 얼마? 80. 이렇게 들어가요. 됐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봐야 되냐면, Cl2, 이제 분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Cl2 염소 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염소 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71이 됩니다. 왜 71이 되냐면 아까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35.5였죠? 요게 두 개 모여서 분자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평균 분자량은 1몰의 질량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응?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요번에는 자, 이렇게 내볼 거예요. 자, 염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볼게요. 35짜리, 37짜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연계의 존재비가 있는 4분의 3, 4분의 1, 여기도 4분의 3, 얘도 4분의 1 분수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가 만들어지냐면 70짜리, 72짜리, 72짜리. 여기는 70 얼마? 4짜리. 그럼 여기는 4분의 3째, 4분의 3째 동시에 나타나니까 16분의 얼마가 되고요? 9. 여기는 16분의 얼마? 3. 16분의 여기는 3. 얘는 16분의 여기는 얼마?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 지금 분자량 70짜리, 72짜리, 74짜리가 있으면 확률상으로 16분의 9야. 16분의 6이야. 그리고 16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도 해볼게요. 얘는 A, B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A제곱, AB, 여기도 AB, 여기는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A제곱에 해당하고 얘는 2AB에 해당하고 얘는 B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A제곱 2AB B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이 몇 개? 3개. 즉 분자량 다른 게 몇 가지? 3가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동위 원소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만약 동위 원소가 2가지가 아니라 더 많다면 당연히 분자량의 종류도 많아지겠죠. 응? 됐지? 그치? 오케이. 됐죠? 안 써도 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수소가 있어, 수소. 수소는 동위원소가 3가지가 있어요. 자, 1, 2, 3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분자량이 2짜리, 3짜리, 4짜리, 3짜리, 4짜리, 5짜리, 그치? 4짜리, 5짜리, 6짜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확률은 A, B, C, 여기도 A, B, C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A제곱, A, B, 그치? 여기는 AC, A, B, B제곱, BC, 여기는 뭐가 됩니까? AC, 여기는 BC, C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분자량이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분자량 2짜리는 확률이 뭐가 됩니까? 얘는 A제곱 3짜리는요 2AB 4짜리는요 좀 많아요. 여기 다 4야 이렇게 B제곱 플러스 2AC 5짜리는요 2BC 6짜리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자량의 종류가 더 많죠. 동위원소 3가지가 있으니까. 됐지? 오케이.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보러 갈까요? 자, 7번. 자, N의 존재는 원소 X는 X의 2가지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같은 원자 X니까 양성자 수가 서로 뭐 해야죠? 같아야죠. 그러니까 가는 얼마가 됩니다? 17. 나는 중성자는 몇 개 들어가요? 20. 이렇게. 그럼 가와 나의 합은 얼마? 37. X는 원자 번호가 17번. 이렇게. X2 1몰의 질량은 평균 분자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그램? 71g.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여기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붕소는 10짜리가 20%, 11짜리가 80%는 평균 원자량 얼마가 되나요? 10.8. 그죠? 10.8. 양성자는 같은 원소니까 서로 뭐 해야지? 같아야죠.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요. 얘는 11분의 몇 몰? 1몰. 얘는 10분의 몇 몰? 1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뭐하다? 적다.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9번. 자, 수소가 있는데요.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짜리가 A 프로, 2짜리가 B 프로, 3짜리는 C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100분의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분자량의 5인 H2는요. 5는 BC죠, BC. 근데 2BC가 돼야 된다는 거, 그치? 그 6짜리는 C제곱. 근데 C가 지워지죠. C분의 2B가 남는데 확률이 B가 C보다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2보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커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1몰 H2중 분자량 3짜리는 2AB 이렇게 돼요. 자 분자량 3짜리 H2의 중성자는 분자단 몇 개가 들어있냐면 한 개. 그치 한 개.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고요. 분자량 20인 HF는 질량수 1짜리 수소와 19짜리 플로린이 결합하면 되잖아요. 자 얘는 확률이 A가 되고 얘는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얘는 확률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100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ABC를 퍼센테이지를 쓰니까 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돼서 쟤도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지? 자 플로린은 얘는 중성자 없고 얘만 플로린만 있어요. 원자단 몇 개씩? 10개씩. 그래서 A가 지워지니까 1000분의 2B에서 500분의 B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이번에는 10번. 자, 우리 메테인은 분자당 양성자가 몇 개씩 들어있겠죠. 좀 더 써야 돼요. 탄소가 6개고 수소가 1개인데 CH4, H가 4개가 있으니까. 중성자 말하는 아니, 양성자. 양성자는 10개. 그지? 그래서 10개씩 있는데 얘네가 온도랑 압이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를 총 5개 따로 볼게요. 그 양성자 다 해서 몇 개가 된다? 50개. 전자도 몇 개? 50개. 그러니까 Y랑 Z는 양성자 아니면 전자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중성자를 보면 얘는 중성 7개씩 7, 3, 21, 6, 2, 12. 그러니까 중성전자에서 몇 개가 됩니다? 33개 이렇게 들어가죠. 자, X는 중성자다. 네, 맞습니다. Y와 Z 간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죠. 양성전환 전자니까 B분의 A는 50분의 얼마? 33이다. 이렇게. 됐지, 그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11번 볼게요. 자, 63짜리랑 65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63.6이랍니다. 자, 63, 자, 65. 평균이 63.6이에요. 흡자. 여기는 0.6 차이 나고 여기는 얼마? 이게 몇 대 몇이에요? 3대 7. 그러니까 지금 63쪽으로 더 많이 쏠렸지? 그러니까 63짜리가 70%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70. 이거는 30. 이렇게 Y는 평균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9와 81의 중간값이니까 80 이렇게 그죠? 자 중성자분의 양성자 Y는 중성자가 44 양성자는 35. 자 X는 얘는 중성자가 몇 개가 됩니다. 36. 양성자는 29 이렇게 들어가죠. 4로 나누니까 11 여기는 9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315대 319 이렇게 되죠. 그래서 D가 더 크니까 틀렸네요. 얘도 70이니까 말이 안 되죠. Y는 80. D금만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피가 같은 용기 가구나에 기체가 들어있는 걸 나타내 준 거예요. H2O는 분자당 양성자가 몇 개씩 있나요? 네. 10개씩. 그죠? 10개씩 있죠? 근데 여기 봐봐. 얘는 분자량이 18짜리죠. 요거 18짜리, 얘는 20짜리. 45대 46이라고 되어 있는데 45는 18의 정수배가 안 보이니까 둘 다 2배를 할게요. 18짜리 몇 개 있으면 90이 돼요? 5개.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5개에 따라 생각하자. 그러면 질량이 2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 20짜리가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는 부피랑 온도압 같으니까 전체는 둘 다 5개씩 있어야 돼서 얘는 4개. 그러면 자 나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는요. 분자당 10개인데 총 분자 5개로 잡았으니까 50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여기는 중성자가 몇 개 들어있다. 8개씩이니까 32개. 여기는 10개가 되어서 다 해서 얼마?
42개. 그러니까 25분의 21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자, 13번. 자, 이거 봐봐요. 같은 x는 동일한 원소니까 양성자수 뭐 해야 돼요? 같아야죠. 양성자 몇 개 들어있다? n개. 그러면 어차피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같죠?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1대1이니까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나눠줘야 되겠네? 4로 나눠줘야죠. 지금 양성자랑 중성자가 지금 몇 개 차이 나죠? 한 개. 근데 사실은 몇 개 차이 나는데 그렇지. 그래서 위아래 2배 합니다. 8분의 얼마? 10. 그래서 n 플러스 1이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7. 그래서 얘는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 되고요? 7번. 중성 8개니까 질량수 15짜리. 여긴 7에 14짜리. 여기는 8에 질량수 얼마짜리? 18짜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용기 속에는 이렇게 분자 3가지가 들어있답니다요. 근데 A짜리 X랑 B짜리 X가 2대 3으로 존재한대. 얘는 존재비가 5분의 2가 되고 얘는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 그럼 5분의 2짜리가 연속해서 와야 되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 25분의 4. 얘는 25분의 얼마가 돼야죠? 2AB 꼴이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12. 얘는 25분의 얼마가 됩니다?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전체 양성자를 찾아봐라. 그러면 전체 양성자는 분자당 양성자가 7, 7, 8이니까 22개씩 있어요. 전체 분자를 몇 개 있다고 할 때 25개. 얘는 중성자를 몇 개를 갖고 있냐면 8, 10이니까 26개씩 있는 게 4개. 25개씩 있는 게 12개. 24개씩 있는 게 몇 개? 9개. 이제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거 분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원자적으로 가볼게요. 질량수 15짜리 X 원자가 몇 개 있다? 2개. 14짜리 X 원자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X 원자가 다 해서 몇 개가 되나요? 5개. 근데 분자식이 X2I니까 분자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X 원자가 5개니까 2.5개. X 원자가 총 5개밖에 없어. 그럼 분자를 2.5개밖에 못 만들지. 분자 하나당 X를 2개씩 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질량수 18짜리 Y 원자는 몇 개? 2.5개. 그냥 여기에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만 찾으면 끝나죠. 결국은 어쨌든 저 안에 요 비율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X2I는 양성자 22개씩인데 분자 몇 개 있다? 2.5개. 얘는 중성자가 8개씩 8이 16, 7개씩 73, 21, 10개씩 10 곱하기 2.5니까 얼마? 25. 그럼 분모가 여기는 55가 되죠. 46에 16 더해주니까 62. 그래서 3. 이 원자적으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분자로 하면 일일이 막 존재비도 구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곱하기가 너무 지저분해져. 이렇게 곱하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 알겠지? 그러니까 원자적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엔 14번 갑니다. 자, 여기도 팁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질소, 산소. 자,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1대1로 존재하는 게 꼭 있고, 질소도 양성자랑 중성자랑 1대1로 존재하는 게 있고, 산소도 양성자와 중성자 1대1로 존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원자인데 중성자분의 얘를 양성자라고 봐도 되잖아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이 같다. 이 말은 1이라는 거예요. 1이 아닌데 서로 다른 원자에서 양성자분의 중성자의 비율이 같은 거는 힘들어요. 힘들어. 나오기가 힘들어. 그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원자인데 중성자분의 양성자가 같은 비율로 나왔다면 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1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5로 나눠주면 1이 되잖아요.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2개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10분의 8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8번. 얘는 질량수 18짜리. 요 8에 16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x랑 y는 양수원자가 몇 개 차이다? 2개 차이. 그러면 x는 6번이든가, 아이고, 6번이든가 아니면 10번이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죠. 자, 여기는 똑같죠. 질량수가 y만 몇 개 차이 납니까? y만 2개 차이 나요. 자, y만 2개 차이 나니까 얘는 위아래 지금 둘 중에 차이 나게 만들어야죠. 16분의 14. 그러면 x, y 중성자가 합이 14개가 돼야 되는데 얘가 중성자 몇 개를 갖고 있으니까 8개, 6개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6번이고 질량수가 12짜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러면 얘는 양수원자가 6개, 얘는 중수원자 몇 개예요? 10개. 그러니까 6분의 10이니까 얼마? 3분의 5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이번엔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a제곱, 2ab, b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나의 존재 비율은 뭐가 됩니다? 2ab. 다의 존재 비율은 b제곱. 이게 얼마다? 1.5다. b 하나 지워지니까 b는 몇 a? b는 3a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확률상 1이 되고 6이 되고 얘는 9가 되는 거야. 1대 6대 9. 분자량이 작은 게 비율이 훨씬 더 많죠. 분자량이 다른 게 세 가지니까 동위원수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2가지. 이렇게. 자, x의 평균 원자량은 나의 분자량의 절반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지금 분자량이 뭐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작은 애들이 많으니까 중간값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치? 자, 다음 가의 존재 비율은 1, 나의 존재 비율은 6. 틀린 거. 됐죠? 오케이. 자, 16번. 자, 원수 x랑 y가 있습니다. 얘는 35.5,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75%, 25%, 이렇게, 그지? 자, 69.8. 얼마나 나올까요? 자, 69에서 71, 69.8이니까 0.8. 여기는 얼마? 1.2. 그럼 4대 6이죠? 그러니까 얘가 60%, 40%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C분의 D는 3분의 2입니다. 예스. 이제 1g에 69짜리 y는 몇 몰? 69분의 1몰. 얘는 71분의 1몰. 어차피 양수원자는 동일하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보기 되게 잘 봐야 돼요. X2 1몰에 들어있는 질량수 35짜리랑 37짜리의 존재 비율이 A랑 B일 때라고 돼 있잖아요. 얘도 분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X2가 1몰이니까 X 원자는 몇 몰 있어요? X2 분자가 1몰이니까 X 원자는 2몰. X 원자는 2몰만큼 있어야지. 그러니까 2몰 중에 질량수 35짜리 X 원자랑 37짜리 X 원자가 아까 3대 1로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5몰만큼 있고 얘는 0.5몰만큼 있고 여기 중성자가 18개씩 있어요. 18 곱하기 1.5가 얼마입니까? 27몰. 20 곱하기 0.5가 얼마이기는 10. 그러니까 둘이 더해주니까 중성자에서 얼만큼 들어있다? 37몰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다 맞는 거. 됐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오늘 목표치 다 했어. 빨리 했지?